네, 두 번째 큐브는 과연 무엇을, what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왔는데요. 동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 그러니까 무슨 혐의가 있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정리한 대로 지난 2월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 부시장 의혹을 폭로한 지 9개월 만에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는 글쎄요, 뭐 연관성을 아직 따지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저희 뒤에 좀 짚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동부지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 혐의를 간략하게 김성훈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2017년 10월경에 처음으로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일을 했고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라는 굉장히 요직을 맡았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모펀드라든지 금융시장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당시에 이제 그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혐의가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또 일부 드러나기도 했고 예. 당시 김태우 수사관은 당시 민정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철 특감 반장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을 예, 예.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약간 9개월 정도가 흘렀죠.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와는 별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금융위원회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향을 제공받았는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예. 오늘 이제 피의자를 이제 소환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관련된 증거나 자료들, 참고인으로부터의 증거 확보가 예.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독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공교롭게도 오늘 또 같은 날에 조 전 장관과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금 이제 짚어주신 대로 지난 2월에 이 김태호 전 특감 반원이 제기를 할 때도 당시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거론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조 전 장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일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검찰의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지금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 예. 부인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오천 조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예.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 지원했느냐 뭐 예. 이런 부분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있는 건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유재수라는 인물, 유재수 사표가 수리 지금 부시장 일단 아직은 현직입니다. 네. 수리 뭐 회의를 오늘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사실 표명해서 예.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런 첩보에 대해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그거를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덮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조사를 받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이걸 덮었다. 덮었다라는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덮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인데 김태우 예. 씨의 이제 그 폭로 아니에요? 예. 그걸 왜 덮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추가로 이러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연관성이 검찰에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만은 예. 이 김태우라는 인물과 또 유재사라는 인물과 이런 범위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문제는 이건 청와대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깊이 들어간다면 청와대 관계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조국이라는 인물 하나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왜 덮었느냐라는 예. 문제가 생각이 때문에 예.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문제로 이 문제를 다시 김태우 전 수사관 있을 때도 그때 권력형 비리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당시 민정 라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진전이 돼야겠죠. 검찰의 예. 발표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진전이 되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긴 좀 합니다만 장소가 다른데 날짜가 같고 당시에 이제 민정 라인을
제기했었던 김태호 전 특감반원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하려면 결국에는 전에 민정 라인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검찰은 과연 어떤 것들을 목적을 두고 이 목적성이 있었을까요?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목적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 중에서 사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조국 장관이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드러날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지금 인턴 증명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어떤 민정수석이나 어떤 공직으로서의 공무의 직무 청렴성이랑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수행의 청렴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건 뇌물죄와 기본적으로 법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예. 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예. 어떤 조사를 무마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검찰로서는 지금 뇌물죄로 거론되고 있는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법리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예.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예. 장학금을 이런 것으로 알았는지 혹은 그 미공개 차익이 어느 회사에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 건지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거를 알았다는 걸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민정수석 하는 동안에 예. 직무상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 건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밝혀내겠다라는 의지를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수사의 민정수석의 관리 대상이 됐던 유재수 시장에 대한 수사로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의 검찰 조사 내용까지 두 번째 큐브 속 주제로 만나봤습니다.